특검팀 대 조윤선 전 장관. 정말로 갈 때까지 간다. 이런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현장 연결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특검이 조윤선 전 장관 석방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먼저 박 전 대통령 소식부터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이 소식 처음 들었는데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서명 운동, 이름도 참 깁니다. 예. 이거를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아마 지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조원진 의원이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제 그 당이 여러 가지 문제로서 이제 사실 그 당에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변희재 씨하고 조원진 의원 등등 해서 지금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대한애국당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정당을 이제 곧 만들 모양인데, 아마 이쪽에 중심이 돼서 지금 이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그 다음에 권양숙 여사 구속 이런 것까지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무죄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가두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저도 아마 여기 이제 토요일 날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화문 쪽에서 이제 또 시위가, 태극기 집회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요? 네, 그래서 아마 그날 또 저도 토요일 날 나왔다가 또 교통 통제를 하고 이랬는데, 아마 이제 또 다시 시위 자체가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또 우려를 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근 시장님, 네. 저희가 조윤선 전 장관이 석방됐으니까 네네. 이런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거다, 그렇게 맞물리는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전혀 별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그 전에 이 대한애국당 창준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가 이걸 계속 준비를 해오던 차에 딱 맞물려서 지역구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지금 대한애국당 그 지역구라는 것이 보니까 전부 다 TK 지역이더라고요. 포항, 울산, 대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이 창준위에서 밝히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조윤선 전 장관의 재판과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냐 하면 28일이다라고 답을 하는 걸 보면,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어떤 동인이 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일단 단체 측의 주장은 하루에 5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지금 이 무죄 석방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구속해놓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살인범도 아니고 엉터리로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모양이고, 이게 말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를 엮어가지고 변명이니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말이 안 되지. 대통령께서는 살아오신 가정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조작돼 있나, 뭘 이렇게 잘못했나,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죠. 저희들도 오늘도 박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있으니까 오늘이 45번째고, 지금까지 44번의 재판을 쭉 보면 여기 계신 네 분이야 국정농단 사건 쭉 저랑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녹취하다가 발각되기도 하고, 대통령님께 경례,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허 교수님, 네. 하루도 빠짐없이 지지자들이 방청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정치적으로 거의 일체화되어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 지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자기가 지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참석하는 건 그런 열성은 기본이죠. 다른 정치인들도 이런 정도의 열정 있는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오랫동안 이렇게 일체화된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오시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근데 와서 방금 나왔던 것처럼 울기도 한다든지, 엄마라고 부른다든지, 또 사진을 촬영하다가 발각이 돼서 쫓겨난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실은 법정이라는 데가 법질서, 다시 말해서 법치주의가 가장 잘 세워져야 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곳에서 법치의 근간을 지금 무너뜨리고 이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은 이것 자체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아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제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열심히 방청하고 응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실까요?
유석춘 위원장님이 시체 칼질한다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내셨고 아무래도 그건 이제 위원장님 사견이고 혁신이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전부 측근 비리와 아들 비리 뭐 이런 문제로 그냥 당에서 책임지고 거의 출당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기억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당 기억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지금 출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법정 수란을 좀 마무리 짓고 가보면 사실 뭐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도 가능한데 좀 재판부에서는 미온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법 자체가 약합니다. 법원조직법상의 법정에서 소란을 부릴 경우 20일 이내에 감치 또는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소괄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했다가는 다시 정치적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어쩌면 엄마라고 저래 하고 막 경례하고 이런 모습이 본인을 좀 처벌해달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마다 이렇게 만약에 감치를 한다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면 이게 정치 재판이라도 얘기를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부담을 느끼는 원래 이제 일반 재판에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엄마라 그랬다 아니면 경례를 했다 일반 재판에서 그러면 당연히 감치나 과태료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치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급적 퇴정만 조치만 지키고 다음에 입적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지금 목소리 들었던 최혜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인가요? 이분이 탈당, 박 전 대통령 탈당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조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최혜범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혁신위 중에서 그 유일한 진보 진영의 인사입니다. 전적으로 이제 유석춘 위원장 혁신위가 구성이 됐는데 대부분 다 이제 보수 인사로 구성이 됐는데 이런 논쟁은 뭐 이 혁신위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사실 이제 논쟁거리죠.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가장 혁신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 또 특히 이제 유석춘 위원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뭐 시체에 칼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가져가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과감히 결별을 해야 된다. 새로운 그 어떤 정당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휴가를 가면서 영국의 보수당이 어떻게 300년을 지속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책을 아마 이제 읽는다고 그래요. 관련된 책을. 근데 영국의 보수당이 왜 300년 동안 갔나 하면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웁니다. 결국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 앞에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국 보수당이 300년을 지금까지 이어오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럼 앞으로 300년 가는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국은 박 전 대통령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결론이 내려졌고 또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여러 가지 혐의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당의 혁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당은 순리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예. 박 전 대통령 관련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이제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함께 보실 텐데 평소와 다름없이 회색 정장에 검정색 샌들을 신었는데 당초 발등까지 염증이 뭐 전이 됐다, 뭐 걷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걷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보여요. 예, 뭐 일단은 MRI도 찍고 했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지 아마 보일 걸로 이제 어떻게 되면 보일 걸로.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재판이 진행 도중에 정말로 뭐 지금 색깔 전이도 좀 있다 그러거든요. 정말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MRI를 찍은 걸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결과가 났을 때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통증 호소만 믿고 이제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뭐 그렇다면 괜찮다면 괜찮게 가는 거고 만약 아프고 좀 힘들다면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만 육안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부상, 통증 정도가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일반 만약에 피고인이라 그러면 저게 아프다 해가지고 찍어로 보내주진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기도 하고 혹시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큰일 날 수 있는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 보내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걷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재판하는 도중에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그러면 한 2, 3일 있다 나온다고 봐요. MRI 나오고 하면 뭐 금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